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을버스 업체. 기사 37명이 필요한데 20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씩 주 6일 운전하는데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를 손에 쥡니다. 2.5가 돼야 휴무 적용을 하면서 순환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취업 부분이 많이 어려움으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70% 수준으로 줄어 업계 사정이 나빠진 데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겹치면서 서울 마을버스 기사 수는 정상 운행 수준보다 17% 모자랍니다. 배차 간격 확대로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성동구는 기사들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외지에서도 많이 문의를 해요.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후 1년 새 기사 12명이 신규 취업하면서 마을버스가 11대 더 투입됐습니다.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천구도 오는 5월부터 같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기사를 들여와 구인난을 풀려던 서울시 대책은 고용노동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마을버스 기사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운전면허 취득부터 양성교육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버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많이 운영할 수가 없고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걸쳐 있는 거죠. 서울시는 마을버스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몇 년째 기사 지원자가 줄어 운행에 차질을 빚어온 마을버스 업계. 시내버스의 약 82% 정도의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이라 제대로 된 그 재정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가 시범 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이번엔 인력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을 채용하자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국무조정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는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 만큼 버스기사 같은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운수 종사자는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한 만큼 외국 면허증과 운전 경력을 국내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앞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 등 2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 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외국인 기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아쉽지만 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처우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4, 5년 전만 해도 서울시엔 마을버스 기사를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7곳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한 5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취업 의뢰하는 사람 우리도 사실상 운영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버스 회사. 4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인력이 부족해 운행을 줄일 위기였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여선 안 된다는 판단에 파주시가 나섰습니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 민영회사의 적자를 지자체가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겁니다. 민영제에서는 쉴 시간 없이 운행 사업을 계속 이제 운행을 시켜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이제 준공영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친절하고 안전하게만 운행을 하면 그 하루의 운송 원가는 업체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소속 기사의 평균 월급은 4년 전보다 100만 원 오른 350만 원입니다. 기사의 수도 버스 한 대당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과 기사 휴식 시간도 정상화됐습니다. 훨씬 좋아진 건 맞아요. 근무 시간, 그 엄격한 게 우리한테는 기사들한테는 훨씬 유리하죠. 서울시는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마을버스 회사 139곳 중 105곳에 적자의 일부인 4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다 메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지난해 8,900억 원을 투입해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 회사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준공영제 도입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요금 인상의 경우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미 300원과 150원 인상된 터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 기사 도입 제한은 준공영제도, 요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사들이 2주 후 국내 운전에 익숙해질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 체계와 그리고 교통 여건을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에 대한 도입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외국에서의 운전 경력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의사소통은 괜찮을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처우볼만은 없을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버스 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화란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을버스 종점. 시동 꺼진 버스 2대가 한편에 주차돼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매일 휴무 인원만큼 운행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을버스 회사엔 기사가 모두 7명 있는데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몇 바퀴 돌아보고 힘들어서 못해요. 기사 지원자가 없다 보니 구인 공고는 포기한 지 오래. 그나마 있던 기사들도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이 잦습니다.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의 약 82% 정도의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이라 제대로 된 그 재정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비슷한 방식인데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E9 비자의 발급 대상에 운수업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취업 활동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한국말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면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건의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라며 외국인 기사 채용엔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